저희가 이제 맨날 그 지지도, 뭐 적합도 이런 거만 말씀드리면 좀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호감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먼저 이제 오늘 준비한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고요. 표본 크기는 1000명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동안 그 호감도라고 하면은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막 정말로 이제 양자 대결로 간다거나 막 이런 경우 됐을 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중 하나인데, 이 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호감도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요 세 사람만 놓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호감도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순이고요. 또 반대로 뭐 비호감도도 같은 순인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제 호감도랑 비호감도가 더 높은 사람은 없어요. 비호감도가 조금씩 더 높은데 이재명 지사는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일단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48.0%고 호감도가, 그다음에 비호감도는 48.4%입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호감도가 41.4%고요. 비호감도는 54.1%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요, 호감도가 40%가 안 되는 39.3%, 그 다음에 비호감도는 55.7%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왜 이렇게 호감도는 좀 지지율이랑 좀 다르게 갈까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지사가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비등하잖아요. 예. 이거는 뭐 사실 저는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가 이렇게 극렬하게 갈리는 건 처음 봐요. 원래 대부분이 호감도가 그래도 조금은 다 높잖아요. 아, 그래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랬는데 네. 이렇게 모든 후보가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비등한 게 거의 완전 끝에서 끝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양극화, 국민들이 분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39%의 호감도와 네. 55%의 비호감도인데, 그렇죠.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죠.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분이 갑자기 비호감도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검찰총장을 물러나고 나서 그 이후의 행보들, 그리고 말실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호감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졌다고 보고, 또 하나 조금 놀랐는데 이 자료를 보고 이낙연 전 대표님에 대한 호감도는 41%인 반면 비호감도가 54%잖아요. 이거는 저는 후보 본인의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캠프의 잘못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캠프가 사실 지나치리라만큼 뭐 비판이나 이런 공세들을 펼쳐가지고, 사실 캠프가 곧 후보인데 후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봐도 캠프 간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 중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굉장히 날선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뭐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40에서 49세 비호감도가 거의 뭐 71% 정도 되고요. 호감도는 한 2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호감도가 높은 거는 60, 69세, 70세 이상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20대랑 30대에서도 30대에서도 호감도는 30% 정도인데 비호감도는 한 67% 정도 돼요. 사실은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선이 수도권과 그다음에 중도층, 그다음에 청년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불이익을 안고 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대체적으로 호감이랑 비호감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연령대에 대한 차이는 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 적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6%,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18.1%, 이낙연 전 대표가 11.0%, 그 다음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4.8%, 최재형 전 감사원장 4.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4%, 유승민 전 의원 2.3%, 추미애 법무부 장관 2.1%, 심상정 정의당 의원 1.5%, 원희룡 제주지사 1.0%, 정세균 전 국무총리 0.9%, 황교안 전 대표 0.6%. 이 정도 순이에요. 뭐 이거는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고 계세요? 뭐 말씀하셨듯이 뭐 여론조사는 추세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 여론조사기관마다 약간 그 주 구주마다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추세는 거의 뭐 일정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건 이제 잘 지켜보시면 알지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 과반수를 민주당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과반 이상 절반 정도 이상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네. 두 후보가 각 진영의 대표 주자로는 어쨌든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선두그룹은. 네. 다만 이제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후보군들이 얼마만큼 추격을 해서 그걸 허무느냐인데 아직까지는 크게 이것을 1위를 무너뜨릴 만큼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는 호각지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는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계속 이어지는 것은 별다른 큰 이슈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뭐 여권 내, 야권 내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여권 내, 야권 내 지지를 보면요,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34.2% 1등 달리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20.5%,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여기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4.1%로 그렇죠. 좀 집계가 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1%, 정세균 전 국무총리 2.3%, 뭐 이런 정도 순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여기서 좀 특기할 만한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과반 이상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좀 아무래도 이제 이긴다는 후보라는 게 확실하게 각인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무슨 될 사람 밀어준다는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 아마 민주당 지지층만 국한해서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지금 보는 것을 판단하니까 그쪽에 지금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특이할 만하게 보시면은 민주당 지지층만 물었을 때 부동층이 8.7%로 줄어든단 말이죠. 네네. 그 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만 물어볼 때는 부동층이 한 33.7%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을 본선에 내보내야 정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첫 선거인 날 투표 9월 4일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네네. 지금 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동층이라고 하는 분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라고 보고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에는 뭐 여러 계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1등 후보에게 좀 몰아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 한번 보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3.7%로 앞서기는 하는데요. 그 뒤를 이제 홍준표 의원 14.0% 나오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 10.7%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6%,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4.9%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은 누누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고, 사실은 예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쳐서 윤 전 총장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2등이랑 3등만 합쳐 넘어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까지 하면은 거의 막 홍준표 의원이 거의 직전까지 따라붙은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정확히 그 표본을 보면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윤석열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심리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온전히 홍준표 전 당대표가 네.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 보다는
네. 윤석열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판단이 좀 있는 걸로 보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제일 확장성 있는 후보예요. 물론 그분들이 찍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저는 사실은 그거를 계속 나누는데 이게 표본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은 뭐 홍준표 의원이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뭐 20% 30%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표본 보면 한 30명이거든요. 30명에서 20%라고 하면 한 가족수도 6명 맞아요. 정도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걸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좀 그런 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확장력 있는 후보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응원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자맹에도 들어갔는데 본인의 실수로 계속 지지율이 깎이는 마당에 얼굴 내비치는 것도 사실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앞으로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좀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비하면 확실히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좀 압도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우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압도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길 수 있다라는 건 확실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권 지지층에서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자신의 경쟁력을 지금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권 지지층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대권 후보로서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비전을 지금 한 4개월째 돼가는데 사퇴한 이후로 4, 5개월째 됐죠. 네네. 뭔가를 아직도 국민들한테 분명하고 각인을 못 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메시지 혼선 플러스 개인의 그 실화, 네. 설화죠, 설화. 메시지가 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밀접하게.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메시지가 좀 왔다 갔다 그렇죠. 갈팡질팡하는 거죠. 그게 둘이가 맞물려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본인 리스크, 설화라든지 처가 문제는 요즘은 좀 소강하게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 리스크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윤석열 후보는 왠지 좀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완전하게 불식을 지금 못 시킨 것 같아요. 이걸 하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도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을 발목을 잡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네, 가상 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자 대결에서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44.2% 나오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36.9%인데요.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결에서는 39.7%, 39.7% 둘이 두 사람이 이제 동률을 이루는 거로 나타나요. 사실 뭐 이재명 지사가 좀 양자 대결에서 우위를 보인 거는 다른 여론조사에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들이 좀 어떤 식으로 그 다른 지지층에 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KBS랑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딱 한 거는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좀 저희가 공신력 있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하다. 좀 엄격하게 그 바이어스가 안 끼고 좀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고 좀 많이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별히 의미를 담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